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아침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반지성주의의 물결이 한국 정치를 망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22대 국회 공천은 21대까지의 공천과 비교를 하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물론 4년 전 21대 국회도 거의 유형이 비슷했지만은 22대 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반지성주의 물결로 한국 정치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공천을 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 자기 멋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규정 그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립니다. 그 많은 사례 중에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 1차로 이렇게 낙천시켰는데 그 지명받은 자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뭐 재공천 절차를 밟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게 박용진 의원하고 신인하고 이제 재대결인데, 요건 현역 의원이니까 30점 감점을 해버려요. 그리고 신인은 40점 가점을 해버려요. 그럼 박용진 의원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소위 권리당원 투표에 있어서 100%를 얻어야 간신히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지역구 공천도 완전히 입맛대로 해버렸다. 자기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부속실 부실장을 이게 국민의힘당이나 비판자들이 여비서를 공천했다. 순천 지역에. 그러니까 빨끈해가지고 부실장을 왜 여비서라고 하는 자가 결국 그 지역에 그 부실장을 공천을 하는 등 모든 지역에, 특히 수도권의 유력한 민주당 지역에는 이재명 반대파는 아주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편에 서서 국보부 폐지다, 주한미군 철수다,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 노릇을 했던 과거의 진보당 출신 등을 대거 비례대표제에 투입해 넣었다.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말썽이 나니까 교체하라 그러니까 결국 또 똑같은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조국은 신당을 만들어가 지역구에는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아요. 본인이 어디 입후보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만 만들어 가지고 복수전을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22대 국회에 압도적으로 야권 세력이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탄핵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쫓아내야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한동훈이 검찰 지휘를 엉망으로 해갖고 자기가 보복당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의 딸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입학 과정에 대해서 특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뭐 드러난 게 없어요. 자기 딸 입시를 위해서 스펙을 조작했다라든지 그런 근거 중에 하나라도 되고 한동훈도 그랬다라든지 하는 증거 전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와 내 가족이 당했다 하는 거기에 복수극을 하겠다. 복수극. 이게 반지성주의의 극치점에서 22대 이 총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3월 19일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반지성적 행동을 태연히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은 바보라. 우리를 열렬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건 다수이건 간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바라다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존재는 바보다.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이 똑같이
우리는 검찰의 보복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조국의 경우에는 1심도 2년 실형, 2심도 2년 실형,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기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조작 집단, 그러면 법원은 방조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을 했다 그러면 조국의 경우에 1심, 2심에서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은 바보, 검찰은 사건 조작, 법원은 검찰 조작의 방조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다. 국민, 검찰, 법원을 조롱하고 있다. 이 조롱은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해도 괜찮다 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제에 따라서 국회의원 46명을 이게 조국의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는 본인도 안 나가고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제만 공천을 했는데 본인도 당선권 안에 들어가고, 대전 지역구에서 4년 동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현장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에서 컷오프대가 지역구에 나서지 못하는 황운하를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거기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정말로 사건 조작에 문재인 정권 때 관여했던 여러 고위 검사들을 여기에 4명인가를 끼워 넣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 후보란 자들이 조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피고인, 피의자 집단으로 이게 등장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내의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게. 종전의 비례대표제는 그래도 전국적 명망이 있거나 그다음에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끼워 넣었다가 빼고 그다음에 실형받은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아가 당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바로잡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저는 받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 하느님이 해결해 주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냐. 나도 잘 모르겠다. 아주 허탈한 심정에 빠졌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위성정당 지금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과 조국이 방탄기지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이재명 공천도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탄을 위해서 모두 반 이재명계를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구정물, 꾸정물, 고인물, 썩은 물,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이 전면으로 포진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다. 이게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간접으로 처음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비례대표라는 게 처음에 정국구라는 이름으로 63년 박정희 1기 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등장된 것인데, 그 숫자가 지역구의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비례대표자라는 게 위성정당에서 갈라먹는 비례대표자라는 게 46명이니까 거의 지역구의 전체 의석의 20%에 해당하는데, 처음에 출발은 10% 미만이었었어요. 이름 그대로 전국구야. 각계의 명망가고 전문가들을 지역구에 배치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게 잘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서 12대 국회에 야당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 점차로 전국구가 돈전자 전국구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특별당비라는 이름으로 정치 헌금을 크게 한 사람을 당선권 안에 넣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6.29 이후에도 그게 나쁜 풍토가 이어져 왔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원 전국구 의미에 맞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됐지만은 이제 김대중 시대 이후에 이것이 악성으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21대 국회에는 아예 자기 편 중심으로 종북 주사파까지도 비례대표제에 집어넣는 이런 악성 정북구로 변질됐다. 그래야 드디어 22대 국회의 공천 과정에 이르러서는 이게 지성이라는 건 틀끔한 것도 없고 그냥 방탄 그리고 자기세 불리기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요새화하기 위한 공천으로 전락시켰다. 이게 이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22대 국회 선거를 앞둔 이 비례대표제 특히 이재명과 조국에 의해서 이 폭력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이 비례대표제는 명백히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 위헌인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다는 규정이 명백히 있어요. 직접 평등 보통 비밀 국민이 직접 뽑아야 돼. 직접 표를 눌러야 돼.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는 그냥 정당이 서열을 맡기고 그 정당의 투표에서 정당 득표 비율대로 자리를 나누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까지도 끼웠다 뺐다 하는 이런 명단을 두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얼굴도 성도 경력도 모르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자기들 방탄 종북주 사파를 잔뜩 집어넣어. 이건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규정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서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제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 비례제라고 하는 것도 앞에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한 비례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적 공천에 있어서 부정물, 고인물, 썩은 물, 그리고 방탄 이런 요소들이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이게 도드라졌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더 도드라진 것은 국민의힘당보다도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이 이 반지성적 물결에 앞장서 가지고 이런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역사적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책임이다. 국민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이들은 정치 무관심이고 나이 든 이들은 점차로 혐오증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되면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물, 고인물, 방탄을 위한 천병, 종북주사파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자들이 이 국회를 점령하게 된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투표일 20여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 있어서 저의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 나름의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